흔히 그러니까 이 정치에서 이 좌파 정권 뭐 딱 반으로 나눠 가지고 이쪽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우파 정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집권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자꾸 좌경화돼 가지고 뭐 친보국이 돼 가지고 완전히 이제 북쪽으로 이제 나라를 이제 넘기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아주 그냥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물론 그런 세력이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 상대적인 진보 정권에서 집권한 상황에서 집권했을 때 적어도 이 중에서 수적으로 다수인 사람들은 그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북한과 이렇게 너무 이제 긴장 관계 하지 말자, 뭐 그 정도일 뿐이지 이렇게 그런 거라고는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이쪽 사람들의 꿈은 최근에 뭐 적폐 수사 이런 데서도 말했듯이 이것은 물론 또 보수 쪽 입장에서도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쪽 사람들은 상당히 좀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다, 적폐가 돼 있다. 보수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사이비 보수, 그냥 뭐 심하게 말하면 토착외고 이렇게 이제 기득권층일 뿐이다. 그래서 이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이제 그 집권을 함으로써 여기서 도덕적으로 우위가 있는 자기네들이 집권해서 이쪽 진영도 차지하면 물론이고 이쪽까지도 아우르는 이제 중도 보수 정권의 자기들이 뿌리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들의 주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의도는 이미 첫 정권 교체가 된 지 20년, 30년째가 가까이 돼가죠. 하지만 어떻게 돼가고 있냐? 뜻대로 되지가 않고 한마디로 이제 잔혹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러면은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죠. (1997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섰죠. 첫 정권 교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이제 이른바 진보파 쪽에서도 좀 떨떠름하게 생각했지만은 이제 JP 그리고 박태준 포항제철 사장 이 사람도 이제 보수파에서는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이쪽으로 결국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쪽이 이제 내각제 약속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제 약속과 다르다 해서 중도에 이제 이 김대중 정부 중도에 나왔죠. 하지만은 여기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완전 이쪽 사람들만 가지고는 정권이 허약하다는 걸 의식하고 이한동 총리를 기용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집권 후반기도 이제 보수 정권 자민련과 이제 연합 정부를 끝까지 이제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음 정부로 넘어가기 때가 되었죠. 그래서 경선을 하는데 이때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후보하고 이인재 후보가 나왔죠. 그런데 이인재 후보는 DJ의 마음에 없었던 후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속으로는 다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애초에 다 충분한 개연성 그걸 가지고 이인재 후보도 영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민련 이런 이제 중도 보수 약간은 이제 여기서보다는 중도화됐지만은 이제 보수적인 후보도
같이 이제 아우르는 그런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경선할 때 이인재 후보는 오히려 노무현 후보한테 이제 색깔론까지 얘기할 정도였죠. 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 보수파들이 보기에는 민주당 자체가 이제 색깔론을 이렇게 이런 색으로 막 더 칠하고 있지만은 이 내에서 이인재 후보는 오히려 노무현 후보는 안 된다. 이제 그 색깔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는 이 거의 될 줄로 알았죠. 이제 이쪽은 이제 소수인 것 같았으니까 이제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완전히 이쪽으로 가는 이제 세력은 사실상 숫자로는 소수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의지력이 강하고 그리고 경선 같은 데에서는 이제 자기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제 경선에 영향을 미치니까 영향력이 오히려 커지죠. 게다가 정당 같은 데서 특히 당원 가입을 하고. 그러니까 이 경선은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쪽이 우세할 듯 하다가 결국엔 이제 노무현 후보 이제 색깔론의 공격을 받는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노무현 후보가 바로 이쪽 이제 색깔을 실현할 후보로 보였고, 그러니까 이쪽 색깔의 사람들이 더 강력히 지원했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은 집권해가지고 5년 동안 집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루당도 창설하고 어느 정도는 이 기대에 맞추고 사실상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그랬습니다. 이제 한글 국회 마크의 명패 한글 전용 그렇게 한 거는 굉장한 이제 이쪽 방향으로 나아간 그런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중반에 이제는 한미 FTA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신보수라고도 하고 보수를 아우르는 정책도 결국은 했죠. 이제 대통령을 여기서 뽑았지만은 민주당 세력 자체가 이걸 다 이제 애초에 합쳐서 이제 출범한 세력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도 그랬고, 오히려 이제 DJ의 야인 시절에 이쪽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원래는 이쪽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노 대통령이 퇴임한 다음에 MB 대통령 하에서 이 시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쪽 세력이 다시 이제 촛불 시위를 강력히 했습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촛불 시위를 만류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한테서는 이 살생부에서 아주 손가락을 이렇게 내리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촛불 시위를 앞장서서 이제 주도하고 이렇게 이끌어주기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이 합법적이지 않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지 않은 대학에서 골수 이제 운동권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 한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촛불 시위를 이렇게 만류하니까 결국은 이쪽한테서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물론 또 이쪽 보수인지 뭔지 이쪽 이제 세력도 이쪽 세력도 노 대통령을 미워하니까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또 이제 노 대통령 재임 기간 중의 그 뭐 수모 아니 뭐 검찰 대통령 아래에 있는 검사가 뭐 검찰총장이 대통령한테 사과하고 쩔쩔매고 그런 걸 이 검찰은 수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노 대통령 때 받은 수모를 되갚기 위해서 이제 MB 정권 치하에서 이제 자기 비리도 아니고 가족 문제 그런 걸 가지고 소환하고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켜서 결국은 그런 결과를 내게 했죠. 근데 이쪽에서 아무런 보호를 해주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촛불 시위를 만류한 이제 이미 살생부에서 엑스표시한 용도 폐기된 인물로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그런 공격을 전혀 방어하지 안 해줬죠. 그리고 이쪽 세력은 영향은 언제 또 이제 나타나냐면은 MB 박근혜 시절에도 계속해서 되는 시위와 이제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박근혜 정부 시작하기 전에 2012년 선거 때
2012년 선거 때는 그런데 이제 유력한 후보가 두 후보로 나누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구선이 두 후보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갔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후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는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선거운동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자꾸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는 오히려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좀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오히려 생각하고 있는데, 이쪽 선거운동,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선거운동을 하는 쪽에서 민생 문제 이런 거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걸 얘기한다기보다는 자꾸 운동권의 어떤 투쟁 그걸 얘기하고, 특히 보면은 이제 그 광화문에서의 그 유세 때도 진중권 등이 나와가지고 어떤 시위, 그러니까 시위장처럼 했습니다. 유세장을. 그러니까 민생 문제보다는 뭐 저기 그 장준하 씨를 살해한 그 사람이 누구냐, 뭐 이쪽 저쪽 당이다, 막 이런 어떤 운동권적인, 그리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는 이한열 열사 그런 사진들만 올리고, 그러니까 운동권적인 색채만 해가지고 막 도박, 이제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작은 것 이거는 못 얻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이 도박이죠. 그러니까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정도는 이룰 수도 있다. 이 큰 것이 뭐냐면 자기네 색채를 띠면서 집권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작은 건 뭐냐면 집권은 집권인데 자기네 색채를 띠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색채를 띠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그냥 이제 중도 보수 민생 문제만 얘기하면서 당선돼 봐야 자기네들 세력에 도움되는 게 없으니까 이거는 애초에 지향하고, 설령 이제 후보 이제 선거에서 불리하다 하더라도 이 색채를 명백히 내는 거,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을 더욱 중요시했던 겁니다.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큰 차인지 적은 차인지 어쨌든 간에 낙선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후회 안 하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제 집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7년 뭐 세월호니 그런 얘기들 뭐 다 너무 많은 얘기니까 더 할 필요 없고, 2017년 이후에 그때는 문 대통령도 분명히 촛불 시위 강력한 지지자 후원자로서 그렇게 있으니까 노 대통령 때의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전철을 밟지 않았죠. 뭐 노 대통령은 비록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도 이 촛불 시위를 이제 지원하고 그러길 바랬는데 촛불 시위를 만류했으니까 이제 용도 폐기됐고, 근데 문재인 이제 당 대표는 촛불 시위를 이제 그건 이제 집권을 위한 또 과정이었으니까 강력히 이제 그 힘으로, 어쨌든 이 힘은 이제 당시 시위의 힘은 이제 그 당시 여당 이제 한나라당 쪽까지도 이제 결국 그쪽에 결과적으로 합류하게 됐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세력몰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쪽 세력이 되게 강력하게 이제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집권했으니까 결국은 성공한 거죠,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집권의 100년 대계를 생각하면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뭐 소위 뭐 우파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뭐 이쪽으로 가가지고 북한에 달라붙는 이거가 아니라 이쪽은 그야말로 적폐 수사 했죠. 적폐로 봐가지고 이게 뭐 옳다 그러다, 이제 자기들이 이제 도덕적으로 옳다 이런 것이 뭐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이것이 옳다 그러다는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많고 하기에 논외로 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스스로는 이쪽 세력은 도덕성으로 자기들이 우월하니까 이쪽 세력을 적폐 세력으로 이제 사라지게 하고, 최근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우리를 아주 그냥 적폐 괴멸시키려고 했다. 그 말이 바로 그거죠. 이쪽을 그야말로 괴멸시키고 그냥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이쪽에서 이 보수의 자리까지 이제 다 이제 점유하는 거죠. 이제 그쪽에서 말하는 토착외구는 완전히 나가리 시키고 이쪽에 이제 완전히 그 보수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이제 그 집권 세력의 이제 시조가 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찬 대표가 말하듯 20년 집권에 그것을 하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쪽 방향의 집권이 아니라 이렇게 연착륙하는 거.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에 시작했던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이렇게 집권 과정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그런 노 대통령이 안 했던 촛불 시위를 통한 그런 이쪽 과격파의 이제 그런 집권을 했다 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해서 기용한 이제 색깔을 따지지 않고 기용한 사람들이 누가 있죠?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또 이제 색깔이 없는 사람 또 홍남기. 이 사람은 나오진 않았죠.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해서 색깔 없이 이렇게 기용을 했더니 지금 아시다시피 상대당 혹은 어느 당으로 전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좀 민주당과 그 우산 속에서 차기 장기 20년 집권을 위한 그 인재 풀에 이제 들어오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탈이 됐죠.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되는 건 이거는 그러니까 이쪽의 포용력의 부족일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 또 이쪽 세력의 또 의도했던 바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 색깔하고 맞지 않는 쪽이 이쪽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집권하는 거 그런 거 집권 세력이 주류가 되는 거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또 더욱더 극명하게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이낙연 마치 이제 옛날 전에 중간에 문 대통령도 독주였지만 그 전에는 노무현, 이인재였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도 우파적인 이쪽 후보는 이렇게 시키고 이쪽을 강력 지원했고 당의 강경 세력이 여기서 지금도 이렇게 물론 이제 이 이낙연 후보가 이제 초기에 문 대통령 초기에는 이제 여론조사에도 높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이런 이제 전체적으로 아우른 이런 후보 이제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이상적인 후보였죠. 그런 평화시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특히 이제 양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얘기했는데 사면에 호응이 안 되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후보 스스로의 불찰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게 호응이 안 좋더라도 자기가 이제 결심을 했으면은 대통령한테도 강력 건의하고 공개적으로 국민한테도 설명하고 화합을 위해서는 그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철을 시켰어야 되는데 호응이 안 좋고 그렇다고 그냥 이거 사과하고 철회를 했습니다. 근데 호응이 안 좋다, 국민 여론이 아니다. 그렇게는 또 볼 수가 없죠. 국민 전체를 보면 지금 다른 후보들도 라든지 주요 인사들도 다 곧 조만간 사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호응이 안 좋더라도 자기가 추진력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또 안으로 보면은 이 당내에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또 바로 이런 세력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겁을 줬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자체가 결격사일 수도 있지만 겁을 줘가지고 결국은 물러서게 하고 사과하는 그런 이제 국민이 보기에 좀 실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그게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거는 일종의 사실 이제 보여지는 요식행위고 결국엔 여기도 애초부터 결정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때의 결정처럼
이쪽 세력이 이제 분명하게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였을 때는 요 둘 있을 때 이쪽 세력이 자꾸 이제 선거운동을 이쪽으로 이제 잡아야 당겼었는데, 지금은 후보가 둘일 때는 노무현 이인재 때 같이 둘일 땐 이쪽으로 몰리고 이제 선거인단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이제 투표를 하려는 그런 골수 이제 운동원들은 몰려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쪽으로 나가게 또 시나리오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어떤 중도 연착륙을 위한 계획은 결국은 이렇게 좌절이 될 가능성이 크죠.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빠져나가고, 이 사람들의 어떤 배신과 불충성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이쪽 내에서의 그 알력도 참 오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 그림이 다시 그랬는데, 제가 많이 그리는 그림 다시 또 그리겠습니다. 선명하게. 그러니까 이쪽 세력이 얼마나 또 들볶았으면 또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됐을까, 그것도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에서 이제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이 뭐 이 반대파에서야 물론 이제 막 이제 나쁘게 많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이제 10여 년, 20년은 공직 생활하고, 물론 약간 그런 이제 일반인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이제 뭐 그런 죄야 있겠지만은, 음주운전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정도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오히려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를 이제 적어도 다른 정권 이쪽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페이스북을 보면 또 이쪽에 해당하는 이제 여권 이제 운동원들도 이쪽을 지지하는, 근데 세력이 밀리고 있죠. 이제 이쪽을 지지하는 세력도 이제 도덕성에서는 굉장히 이제 낮은 평가를 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 어떤 높이로 볼 때 큰 문제 그런 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되는 이제 잔혹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중도 이런 이제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중도를 먹든 제발 좀 어떻게 좀 이제 이쪽이 중도를 먹든 제발 좀 이쪽을 아우르는 그런 정치를 해가지고, 양당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이제 좀 서로 능력별로, 그러니까 자유 경쟁을 하는,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 체제가 돼야 되는데, 이쪽과 이쪽 끝이 그냥 이념적 극단도 아닙니다. 그냥 서로 원수입니다. 뭔가 이쪽이 그냥 서로 이렇게 싸우는 이 체제가 또 계속 가는 겁니다. 결국은 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제 야당 후보가 이제 승리하지 못하고 이쪽 후보가 됐을 때 우려된다. 그러니까 이쪽 생각으로는 또 좌경화될까 우려된다, 그죠? 근데 꼭 좌경화 우려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거는 과격 우파들 얘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또 핑퐁 또 그냥 그냥 흔들리고 그냥 싸우고, 그런 게 계속될 거다 가능성이 짙다 이겁니다. 이런 이쪽 강경 세력에 의해서 집권하면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진짜 인물 자체는 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글씨를 이름을 안 넣으면 좀 섭섭하죠. 그러니까 이 후보들 조금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누가 돼도 좋습니다. 근데 다만 정말 제발 진짜 이쪽을 아우르는 이런 그 후보가 이번엔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런 이제 그 투쟁적인 배결적인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에 더 극명해지네. 그전에도 물론 있었죠. 근데 그전에는 한쪽 세력이 너무 약했으니까 이쪽만 계속 집권을 해서. 하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로부터 계속 이렇게 팀 핑퐁 하면서 계속 이 어떤 건설적인 이제 경쟁적인 양당 교대 집권이 아니라 이건 뭐 그냥 이 양당 교대 집권이 뭐 좋은 것 같은데 뭐 서로 이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런 이제 서로 선의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면 그게 옳은데, 이거는 서로 원수진 두 집단이 서로 교대 집권하면은 이쪽이 집권했다, 이쪽이 집권해서 말수하고 이쪽이 집권해서 다 갈아엎고 서로 보복하고 정치 보복하고 이런 게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런 것이 다음에 안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 가장 이런 이제 그 정치가 재현될 가능성이 제일 많은 후보가 본인이라기보다 지지 세력을 볼 때 이재명 후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다들 이제 이낙연, 홍준표, 이낙연 여기 있고 홍준표 후보도 이제 뭐 역선택 논란이 많듯이 뭐 그러니까 이쪽에서 유리하고 이쪽 입장에서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그거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이런 문제가 더 없을 후보. 근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본인은 오히려 이쪽인데 이쪽을 강력 지지하는 쪽이 이쪽 세력이 이제 윤석열 후보를 이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죠. 그래가지고 집권해가지고 이쪽을 일망타진하길 바라는 그런 또 이게 되는데, 설령 집권하더라도 그것은 아마 잘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도 이 본인이 이제 그런 타입이 아니라서. 근데 그것은 사실 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죠. 본인을 구태여 뭐 과격파 그냥 막 그런 거 또 과격운동권 이렇게 얘기하고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결국은 지지자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윤석열 후보도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본인이 그런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경쟁, 후보 경쟁에서 어떻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지만 앞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또 얘기하면 이쪽 얘기도 좀 해줘야죠. 어차피 좀 길어졌으니까. 이 후보는 이제 모범적인 이제 국가 애국자 이제 이런 이미지로 계속해서 정치 이쪽에서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정치 활동을 해서 그런 이제 이미지를 굳혀주는 그런 이제 애국 방향성을 이제 제시하는 후보가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고, 뭐 김동연 후보는 후보인지 모르시겠지만 대한민국 금기를 깬다고 했습니다. 금기. 저번에 금기 여기서 뭐 금자가 이렇게 쓰던가요? 이렇게 쓰던가 잘 모르겠습니다. 금기. 그래서 책이 나와서 엄청나게 대단하게 다 생각했는데 기대했는데 굉장히 그냥 쇼킹한 그냥말로 그냥 금기를 깨는, 여태까지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책이 나올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제가 본 거는 물론 아니지만은 근데 뭐 앞전자 이런 것까지도 다 괄호 안에 넣는 이게 바로 금기 아닙니까? 이게 아무리 그 한자라도 전부 괄호 안에 넣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아주 비생산적인 금기죠. 이것을 출판부터 지키고 있으니까 저는 뭐 그때 그냥 텄어 그냥 때려치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게 이 말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이것부터가 금기를 깨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또 지나가고 정말로 나중에 금기 깨길 바라고 이제 여기 또 뭐 안철수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런 이제 이 중도를 말로는 자처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중도, 진정한 이런 중도 개념이 없이 그냥 양쪽 이념의 평균 그런 거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 중도가 무슨 이념적인 평균이나 따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념이란 건 이제 그 이념에 우선 알고 나면은 그
양쪽이 접근이지 중도 무슨 자기가 신이라면은 인간 사회의 정치를 처음부터 정확히 그냥 팍 집어서 그렇게 중도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좌파 또는 우파의 접근법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 사람들이 말하는 중도는 이런 대립 구도에 의한 이제 우리나라 갈등 구조를 치유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서 더욱더 이제 이번에는 정말 오래된 그런 대립 구도를 빼고 이쪽 이제 중도를 아우르는 그런 후보가 이제 집권했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을 이제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